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지난번 박상미 교수를 모시고 대담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 격려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앵콜 공연을 다시 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이 바쁜 박상미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 교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제 주변의 중년들이 질문을 계속 보내오면서 박사님께 여쭈어 달라고 그래서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네. 예. 오늘은 두 번째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들 갖고 왔는데요. 요즘 박사님 IMF 때보다 저희가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IMF가 터졌고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 저희가 취업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요즘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나는 우울증이 있다라고 답하고 그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다들 너무나 큰 무기력을 겪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가령 뭐 방송이나 신문 지상에 보면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어쩐지 저는 이쪽 부정적인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뭐 경제가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고 네. 정부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이 경제를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더 어려워진다고. 근데 아마 이 실제로 경제를 만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더 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걱정이다. 예.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예. 이웃을 돌보는 마음도 없고 심성이 거칠어지고 아주 인색하고 베푸고 나눈 데 있어서는 더더구나 정말 주저를 하는 네. 이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참 그 점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예. 예. 사실 우리가 주변과 좀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할 때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여유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사는 이런 정말 심리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네.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 게 참 몹시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정신적으로 더 황폐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박사님,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도 자기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주면은 줄수록 사랑은 더 커진다. 네. 우리가 감사의 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베풀수록 내 마음속에는 감사의 염이 더 커진다. 근데 실제로 이 정신적으로 이게 이제 아직도 조금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네.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내놓으면 그만큼 손해지. 참고 그만큼 비지 않느냐.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럴수록 정말 베풀므로써 그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는 이타적인 이런 심성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가꾸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박사님 뇌과학자시니까 저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관계하고 나눌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네. 우리 뇌는 이제 우리가 이 참 나누고 베푸고 할 동안에는 우선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됩니다. 첫째는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쁜데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이타적인 심성인데 실제로 우리 뇌 속에는요. 이 후대상 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떤 저 충족이 될 때 이것은 굉장한 그 아래 쾌락 중추가 도파민이라는 이런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것은 어떨 때는 나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근데 베푼다는 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많이 베풀고 싶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쾌락 중추가 자극이 돼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우리도 정말 요즘 그 구세군 거기에 그래도 이 자가도 한 번 보태주고 나면 마음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한 마음의 발로가 나는 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남을 돕고 나눌 때 도파민이 막 생성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약, 무기력약 처방받아서 약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우울증을 10년 이상 앓으면서 그래요? 신경정신과 약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 약을 끊은 게 저도 30대 후반에 끊었거든요. 와우. 근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게 되었나 돌이켜보니까 저도 자원봉사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의 뇌 속에서 막 도파민이 많이 생성되면서 그렇습니다. 치유되었을까요? 실제로 이게 병실에 이제 장기로 입원한 환자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도와주는 때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많은 연구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프지만 아직은 그러나 남을 도울 수 있다. 하는 이 기분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좋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라도 자기 먹을 걸 좀 놓아준다거나 혹은 추울 때 세탁 같은 거 잠시 덮어준다거나 또 이 좀 너무 아프다고 이럴 때 옆에서 지켜준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걸 보면은 아, 저 환자는 많이 좋아지는구나. 이건 확실히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번 장애인 단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하반신 마비가 그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우울증, 무기력, 괴로워하시는 분들한테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그렇습니다. 부탁했었어요. 잘하셨네. 근데 모두의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원리군요. 그게 바로 이제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 하는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와 여유가 생깁니다. 첫째는요. 예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베푸는 거죠. 맞습니다. 예유가 없을 때 베풀지 못하니까 내가 예유가 훨씬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베풀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치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우울증, 무기력 벗어나는 법 동영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모든 상담자와 정신과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뭐 햇볕을 받고 운동하라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처방이 저는 가장 우리 인생을 살리고 나도 살리지만 남도 살리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박사님 글 중에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던 칼럼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도시락은 싸지 마라 라는 신문사에 쓰셨던 칼럼인데요. 저는 이때까지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어른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하셨냐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껴라. 아끼고 최대한 약속도 줄이고 저축하고 아끼는 게 최선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끼려면 사람을 안 만나야 되고 도시락 싸다녀야 되고 그럼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박사님 글 중에 그래도 도시락은 싸지 마라 라는 글은 또 우리의 상식을 깨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읽으면서 얘기 나눌게요. 말만 들어도 끔찍한 구조조정이라는 그 괴물이 또 꿈틀거린다. 이건 막아야 한다. 어디 한 가족의 생계만인가. 쫓겨났다는 자괴감, 거기다 왜 우리만, 나만 하는 피해의식까지 한 인간의 자존심마저 깡그리 무너뜨린다. 저참하다. 누가 이를 모르랴. 모두가 아프다. 때를 써서라도 막아야겠는데 돌아가는 사정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가 보다. 미적거리다 다 넘어진다는 게 엄포로 하는 소리도 아닌 모양이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고개인가? 하긴 세계 최강 미국도 구조조정을 아프게 겪었다. 그래 피할 수 없는 고개라면 어물쩍거리지 말고 넘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무거운 발이지만 내디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엔 확실히 하자. 또 하는 소리가 다시는 없게 하자. 마음 단단히 먹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경기가 얼어붙게 해선 안 된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아픈 이웃 생각도 하면서 이 힘든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도시락을 싸지 말자는 건 그런 뜻에서다. 우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죄 없는 도시락론으로 떠들썩하다. 공무원 외식 금지, 이건 탈위기의 단골 메뉴였다. 한때 국무총리도 도시락의 화제가 됐다. 도시락 총리로 존경을 받기도 했다. 한 끼를 먹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다. 도시락의 역사 속엔 가난과 함께 눈물과 서름,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리서리 담겨있다. 그래서겠지 어려울 땐 도시락 쌀 생각부터 먼저 한다. 하지만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직장 근처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세 주인만인가? 그 몇 푼 벌이에 생계가 달린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 그 중엔 실직 가정의 아내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도시락을 자주 싸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어찌나 부끄러워지던지 학교 근처에 없어졌던 식당을 보면서 없어졌네 이러고 말았는데, 아 그래 손님이 떨어져서 저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닫았겠구나. 실직 가정의 아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 가정에 어린아이도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면서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박사님 글은 항상 저희에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세요. 저희가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이건 사실 IMF 때 쓰신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오늘 저희가 읽으니까 또 저희의 이야기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요즘 어렵다 그러지만 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 또 앞으로 뭐 이런 또 어려운 시대가 안 오라는 보장이 또 있습니까? 경제가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네. 함께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은 그러면 자꾸 자기 생각만 하지만 정말 그래가지고는 시장이 얼어붙어 버리고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사실은요, 지난번 IMF 때 수입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축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예.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돈을 안 쓴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시장은 더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대국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눈도 필요하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절제하되 네. 그러나 시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네. 더구나 우리 불우한 우리 이웃에 정말 그래도 도시락을 쌀 실력 있는 냉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뭐 싼다고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집사로 한 물어봤더니 오히려 돈 더 든대요. 도시락 살라 그러면.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정신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는 사이에 정말 우리 불우한 이웃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면은 그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막 생성되면서 예. 더 즐겁고 활기차진다. 예.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건 정말 힘든 내 삶에만 매몰돼서 주변을 못 보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니까 사실 자원봉사를 시간 내서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시장에 가서 힘들게 장사하는 할머니들 물건 하나 사드리면서 그러면 또 그분을 도와드린 것이 되고, 그렇죠. 네. 또 작은 식당은 요즘도 5,000원 이하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하루 한 끼 사 먹으면 도시락 비용보다 싸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을 또 도운 거니까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 생성될 거고, 예. 또 매일매일 또 남을 도운 기쁨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난 우리 이렇게 명랑하고 보기만 해도 즐거운 박 교수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박 교수가 요즘 생활도 보면은 정말 희생적으로 다니시거든요. 봉사를 많이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신 것도 제가 강연료도 한 번 못 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봉사를 해주시고 아마 그래서 더 밝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저는 또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불안하고 힘들고 우울했던 중년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100세 시대의 지도를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루가 비록 인생은 길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는 마치 마지막인 양 살아라. 많은 선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인 양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은 정말 그냥 뭐 펄렁펄렁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아픈 이웃들을 골고루 돌보는 그런 그 자세가 정말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정말 가장 쉬운 거 하나 배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세 상인들의 물건을 하나 사주는 것도 그를 돕는 거고 내 속에는 기쁨의 도파민이 또 생성될 거고 우리의 불안과 우울증, 무기력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네요. 박 교수가 처방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그것부터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참 요즘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박 교수께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